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다. 자식에게는 효도를, 배우자에게는 이해를, 친구에게는 우정을, 형제에게는 의리를 바랐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그만큼 돌려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너졌다. 왜 나한테만 이러나?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 정도도 안 하나?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무거워졌다. 돌이켜보면 나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잘됨의 기준에 맞춰주길 바랐다. 친구가 행복하길 바란 것이 아니라 내 전화를 받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다. 배우자가 편안하길 바란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알아서 눈치채고 위로해주길 바랐다. 그 모든 바람이 사실은 기대였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나는 지쳤다. 지치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으니까.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더 애썼고, 더 참았고, 더 베풀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애쓸수록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라는 자책이 따라왔다. 60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고, 또 무너지고.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사람이 피곤해졌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전화가 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또 무엇을 맞춰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사람을 좋아했던 내가 사람을 피하게 된 건 그때부터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도 똑같이 내게 기대했고 똑같이 실망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요구하며 지쳐왔던 것이다. 기대라는 감정은 참 교묘하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거래에 가깝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서 같은 것. 그런데 아무도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나 혼자 작성해서 나 혼자 들이밀고 상대가 그걸 안 지키면 배신감을 느낀다. 자식에게 해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자식이 나를 챙겨주길 바랐다. 명절 때 연락하는 것, 안부 전화 한 통, 가끔 찾아오는 것.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런데 그 서운함의 정체를 들여다보니 사실은 보상 심리였다.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 은근한 기대.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힘들 때 달려가 준 친구에게는 나도 그 친구가 힘들 때 같은 걸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내가 힘들 때 안 찾아오면 섭섭했다.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은 빚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다. 누가 더 많이 베풀었는지, 누가 더 신경 썼는지, 그런 계산이 관계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 복잡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이제쯤은 말 안 해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불안할 때 알아서 다가와 주길 바랐다.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나한테 기대하고 있었던 거다. 서로 말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알아주길 바라는 그 이상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처음엔 실망이 온다. 아,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 그 다음엔 서운함이 쌓인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엔 분노가 올라온다. 왜 나한테만 이래? 그리고 마지막엔 체념이 자리 잡는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의 출발점은 내가 만든 기대였다. 상대방은 그저 상대방의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나는 그 사람이 내 방식대로 살아주길 바랐던 것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상처받는 말을 상대도 알아서 피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다르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기대를 버리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 지쳐 있다는 걸 느꼈을 때부터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한가? 통화 한 통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번엔 날 알아줄까? 이번엔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이번엔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줄까? 그런 기대를 품고 만나니까 안 맞을 때마다 상처를 받았던 거다. 그래서 시도해봤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자식한테 연락이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친구가 내 생일을 까먹어도 서운해하지 않기. 배우자가 내 기분을 몰라줘도 화내지 않기. 처음엔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 기대를 내려놓자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원래 각자의 한계 안에서 산다는 사실이었다.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었다. 직장일, 육아, 본인의 고민들. 나한테 자주 연락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라 그냥 여유가 없어서였다.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나이 들면서 몸도 불편하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내 생일까지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다. 배우자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든 게 있었다. 나만큼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 사람도 외롭고 불안했던 것 같다. 그걸 알고 나니 섭섭함이 줄어들었다. 상대가 나를 안 챙기는 게 나를 안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냥 상대도 자기 삶을 살고 있어서였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그러자 미움이 사라졌다. 원망할 이유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상대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기대했을 뿐이니까. 두 번째로 보인 건 기대가 사라지자 실망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바라는 게 없으면 안 채워져도 안 무너진다. 자식이 명절에 안 오면 어떤가? 오고 싶을 때 오면 되지. 친구가 전화 안 받으면 어떤가?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배우자가 내 말에 반응이 없으면 어떤가?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는 게 그 사람 방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계가 가벼워졌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더 이상 상대방이 뭘 해줘야 한다는 압박이 없으니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 연락이 오면 반가웠고 안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만나면 좋았고 안 만나도 괜찮았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니까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졌다. 세 번째로 보인 건 기대를 버렸는데 관계가 얕아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됐다. 자식이 자주 연락 안 해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친구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아도 가끔 얼굴 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기대가 없으니까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도 반가웠다. 친구가 문자 하나만 보내도 기뻤다. 배우자가 밥상을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고마운 일이 됐다. 그 변화가 관계를 편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로 보인 건 비교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엔 남들은 자식이 이렇게 자라는데 왜 우리 애는, 남들은 부부가 저렇게 다정한데 왜 우린,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런데 기대를 버리니까 비교할 이유가 없어졌다. 남의 자식이 효도를 잘해도 부럽지 않았다. 그건 그 집 이야기고 우리 집은 우리 집 방식이 있으니까. 남의 부부가 다정해도 상관없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비교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다.
내 삶이 부족해 보이지 않았다. 그냥 이게 내 삶이고 이 안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남을 부러워할 일도 남을 원망할 일도 없어졌다. 다섯 번째로 보인 건 내가 더 솔직해졌다는 것이다. 기대를 버리니까 상대방 눈치를 안 보게 됐다. 예전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을 돌리고 행동을 조심했다. 그런데 이제는 상관없어졌다. 어차피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 자유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 그렇다고 무례해진 건 아니다. 그냥 솔직해진 거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난다고 했고, 피곤하면 전화를 안 받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명확해졌다. 서로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되니까 만났을 때 더 편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에 진짜 의미는 무관심이 아니다. 나는 처음에 기대를 버리는 게 사람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더 이상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남처럼 대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였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야 한다는 강요를 내려놓는 것.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착각을 버리는 것. 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 그게 기대를 버린다는 것의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건 냉소가 아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그래. 믿을 사람 없어. 혼자 사는 게 답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는 거다. 기대 없는 호의라는 게 가능할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엔 베풀 때마다 보상을 기대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뭔가 해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냥 준다. 주고 싶어서 주고, 하고 싶어서 하고, 돕고 싶어서 돕는다. 상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이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베푼 것에 대해 상대방이 빚졌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그걸로 끝인 거다. 계산 없는 거리감도 생겼다. 예전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했다. 가족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친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깝다고 해서 더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한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쉬우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힌다. 너무 멀면 외롭다. 그 중간 어딘가에 서로 편한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왜 이 태도가 노년에 더 필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든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친구는 멀어지고, 자식은 바빠지고, 형제도 각자의 삶을 산다. 이때 기대를 품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다. 왜 아무도 날 찾지 않나? 왜 나만 혼자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외로움이 독이 된다. 그런데 기대를 버리면 다르다. 혼자 있는 게 자연스러워진다. 누가 안 찾아와도 괜찮다. 나는 나대로 내 하루를 살고 가끔 누군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면 된다.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약해진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진다. 그런데 기대를 품고 만나면 더 피곤하다. 이번엔 날 알아줄까? 이번엔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만나면 안 맞을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 그런데 기대 없이 만나면 그냥 편하다.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만이다. 노년에는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쓸데없는 실망에, 쓸데없는 서운함에, 쓸데없는 분노에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다.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써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편한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 써야 한다. 기대를 버리는 건 그래서 필요하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대를 버리고 얻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 첫째는 평온함이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누가 뭘 안 해줘도 화가 안 난다. 누가 날 무시해도 상처받지 않는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둘째는 자유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내가 나답게 살면 그만이다. 이 자유가 주는 해방감이 크다. 셋째는 감사함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누가 웃어주는 것, 누가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누가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고맙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선물처럼 느껴진다. 넷째는 여유다. 관계에 쫓기지 않는다. 꼭 만나야 한다는 압박이 없다. 꼭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그냥 내 페이스대로 살면 된다. 이 여유가 삶을 편하게 만든다. 다섯째는 진정성이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니까 남은 관계들이 더 진실하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가 된다. 혼자여도 덜 외롭고, 함께여도 덜 지치는 상태. 이게 지금 내 상태다.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과 편하게 지내는 법을 배웠으니까. 누군가 나를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으니까. 나는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함께 있을 때도 지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뭘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즐기면 되니까. 말이 없어도 괜찮고, 말이 많아도 괜찮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포기가 아니라 이해였다는 걸 이제 안다. 나는 사람을 포기한 게 아니다. 사람에 대한 환상을 포기한 거다. 사람은 내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산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숙함이라는 걸 배웠다. 이 변화가 삶을 어떻게 바꿨나? 아침에 눈 뜰 때 마음이 가볍다. 오늘 누가 날 실망시킬까? 오늘 누구한테 상처받을까? 그런 걱정이 없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 된다. 누가 연락 오면 받고, 안 오면 내 할 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온하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이 편하다. 이 사람이 날 알아줄까?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런 기대 없이 만난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헤어지면 된다. 그게 다다.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다. 밤에 잠들 때도 마음이 편하다. 오늘 누구한테 섭섭한 일이 있었어도 그게 마음에 오래 남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간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오니까 어제 일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사람에게서 평안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은 평안을 줄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존재다. 그걸 인정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평안을 바라지 않는다. 대신 나는 내 안에서 평안을 찾는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돌본다. 남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남이 날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나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이 들어 배운 지혜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는 것.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편해졌다. 미워할 이유가 없어졌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졌고, 섭섭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가끔 길이 겹치면 함께 걷고, 길이 갈라지면 각자 간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60평생 사람에게 지쳐왔다면 이제는 사람과 편하게 지낼 때가 됐다. 기대를 버리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억지로 맞추지 않고, 억지로 참지 않고, 억지로 베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관계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이 편해졌다는 건 사람을 덜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지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찾은 평안이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더니 사람이 편해졌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내 노년을 바꿨다.